예,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푸틴이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막 북한도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이 이럴 때는 강력한 그 경고 수위를 날려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거의 공공연하게 예, 크리미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저께만 해도 그 크리미아 그 사령부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저께 그저께. 예, 제가 이거 뭐 요새 그냥 가끔씩 정리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옛날에 이렇게 갈 것 같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흑해 공략이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쟤들도 이제 깝깝한 거지 뭐. 예,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언론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무슨 뭐 그 곡물 수출을 가지고 예, 그 우크라이나와 예, 그 폴란드가 의가상에서 폴란드 수상이 야 우리 이제 너희한테 무기 수출 안 해, 무기 안 줘,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예, 그게 오버라는 게 좀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언론이 오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폴란드 수상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야, 말이 좀 앞뒤가 안 되는데 그렇게 느꼈거든요. 처음 들을 때부터. 그게 두 개의 문장이에요. 폴란드 수상의 말은 1번 문장은 뭐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안 준다. 2번 문장은 뭐냐면 폴란드가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안 되잖아. 현대적 무기는 서방에서 오는 거고 우크라에게 주는 거는 러시아 무기인데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는 걸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고물 무기 주던 걸 못 준다. 이거 말이 인과관계가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쟁이들이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실제 뜻은 뭐냐? 그 영어와 달리요. 제가 알기로 러시아어는 굉장히 생략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로 치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격변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I love you 그럼 내가 널 사랑한다죠. 근데 you love me 그러면은 혹은 뭐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잖아요. Tom loves 뭐 예를 들어서 Tom loves Susan 그러면 탐이 수잔을 사랑한다. 근데 수잔 loves Tom 그러면 수잔이 탐을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죠, 영어는. 근데 러시아 말은 순서를 막 바꿔도 뜻이 안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조사 비슷하게 뒤에가 다 바뀌어요. 격들이 다 바뀌고 이래서 뜻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냥 영어식 감각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상이 말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현대식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줄 수 없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다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어요. 저는 그게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상이 했다고 한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두 개의 문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더 이상 줄 수 없다. 무기를 줄 수 없다. 왜냐? 우리가 서방에서 오는 현대적 무기로 무장을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서방에서 오는 현대적 무기는 우크라이나한테 줄 수도 없죠. 왜냐면 무기라는 게 용도가 지정돼 있고 그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제3자한테 막 넘기지 못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때까지 폴란드가 제공해온 무기는 러시아제 무기였단 말이죠. 구닥다리 무기, 소련제 무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앞으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장이 뜻이 좀 안 통해요. 두 개의 문장이. 그래서 두다 대통령이 밝혀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첫째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말씀을 여쭤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전에 한번 좀 더 진행을 해보죠. 네. 이게 이제 소모전인데 21세기 소모전이에요. 나라가 크고 자원이 넘치고 인구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과 물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과 물자가 급속하게 이제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냥 소모해서도 아니고 우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상대방의 전력을 그러니까 소모 삭감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군사학에서는 소모는 어트리션이라 그러고요. 나도 한 명 죽고 너도 한 명 죽고 한 명 죽고 한 명 죽고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이게 소모전이에요. 그거 말고 degradation, 그러니까 질을 낮추는 것, 상대방의 전력을 삭감시키는 것, 그걸 degradation이라 그래요. 군사학에서는. 이 degradation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가 일단 전사자 수도 훨씬 작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그 정보에 의해서 미국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하이마스 같은 게 있고 뭐 그러니까 상대방 뒤에 말하자면 그 병참기지, 탄약고, 공군 활주로, 항구, 방공망 이런 것들을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전사자 중에 하사관과 장교의 전사자 비율이 높아져요. 이런 민감한 시설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당연히 이런 거가 두들겨 맞아서 물건이 빠개지면 그 다음에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우크라가 세 개의 전선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세 개의 전선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보신 자포리지아 전선, 또 하나는 저 북쪽 위에 돈바스 전선, 그러니까 바흐무트 인근, 나머지 하나는 흑해를 휩쓸고 다니면서 크리미아를 때리고 있죠.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릴 때마다 상대방의 병참기지, 탄약고, 공군기지, 그러니까 활주로, 항구, 방공망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양상이 작년 말에 그 헤르손 확 한꺼번에 수복하고 강북 헤르손, 그 다음에 저는 강북 헤르손, 강남 헤르손을 구별하잖아요. 작년 말에 수복한 건 강북 헤르손입니다. 또 하르키우를 막 휩쓸어서 한꺼번에 수복하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작년 초겨울 늦가을에. 그때랑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그때는요, 수복은 했는데 러시아 군이 전력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냥 뒤로 물러선 거예요. 소로베킨이 그걸 했죠. 뒤로 물러서야 된다. 여기서 버티면 작살난다. 그래서 러시아 군 자체는 전력 삭감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degradation이 안 일어났어요. 요번에야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이렇게 러시아를 뭐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하면은 소모, 보다 정확한 단어로 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소모가 아니고 전력 삭감이에요. 예. 우크라이나 전략은 이제 러시아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야, 너 더 이상 뭐 주민동원 안 되잖아. 더 주민동원하면 사람들이 이제 혁명할 텐데. 거기다가 네 나라 지금 내부 국민들 분위기가 전쟁 의지가 없잖아. 야, 따지고 보면 푸틴 너 혼자 지금 오기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다가 인생 곱게 안 끝나 임마. 여기 봐라. 여기 지금 뭐 우리 한 10km만 더 내려가면 이제 하이마스로 너희 그 보급로 때리는 거야. 한 40km 더 내려가면 너희 보급로에 우리 그 집속탄으로 되어 있는 155mm 포탄이 불바다처럼 떨어져. 매 순간. 그러면 너희는 두동강 돈바스 쪽에 있는 병력하고 완전히 끊겨. 그래서 여기 그 서부 자포리지아, 강남 헤르손, 크리미아에 있는 병력은 완전 도관에든 쥐가 돼. 그래서 너희 다 잡아 죽이려면 우리가 케르치 대교 하나 마지막 날려버리면 너희는 꼼짝도 못하는 거야. 식량 다 끊기고 무기 총 다 끊겨. 야, 좋은 말로 할 때 방 빼 빨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예. 뭐 살벌한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발작 버튼이 막 눌려질 듯 말 듯 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하듯이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때려야 돼요. 왜냐? 양아치는 센 단어 외에는 못 알아들어.
언어가 세야지. 예, 빤찌도 세야 되고. 양아치 깡패 새끼는 언어가 세고요. 빤찌가 세야 됩니다. 그래야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데 그냥 학살자고 이게 이상한 악령이 씌운 것 같은 인간들인데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단말마적 발악을 하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제 막 그냥 그 오데사 민간 지역도 때리고 뭐 대학 기숙사도 때리고 뭐 키우도 민간 지역 때리고 뭐 그런들 지금 우크라 사람들은 그래서 어제 2명 정도 숨지고 뭐 한 열댓 명 다쳤대죠. 예. 또 많이 방공망으로 막았고, 예, 방공 미사일로. 그런들 우리 그래도 좋아. 우린 끝까지 간 거야. 너희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저게 뭐 그냥 단말마저 발하게 끝나는 거죠. 이제 나머지 남은 거 이제 핵단추 누르는 건데 그 핵단추 누르라고 지시했다가는 암살당할 걸.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핵을 어디다 던지냐고. 전 세계에 다 던져야 되는데. 미국한테도 던져야 돼. 영국한테도 던져야 돼. 스웨덴도 던져야 돼. 덴마크도 던져야 돼. 얄미운 독일도 던져야 돼. 그리고 안 말려주는 프랑스도 던져야 돼. 폴란드 당연히 던져야 돼. 에스토니아 던져야 돼. 핀란드 던져야 돼. 노르웨이 던져야 돼. 다 던져야 돼. 핵을 이러면 핵을. 어디다 던지려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예. 안 되는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게 이제 강력히, 더 강력히 이제 경고를 해야 된다. 뭐 필요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엄청나게 경고해야 된다. 지금 이제 공개적 언어에 의한 경고 아니에요. 뭐 저 같은 사람을 시켜서 여기 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무관을 만나가지고 야, 너 이러면 우리 저기 그 무기 풀 수밖에 없어. 너희 뭐 그러고 사냐? 너희가 양아치 아니잖아. 그래도 제국이었던 나라 아니야? 그 뭐 좀 제국으로서의 품위는 갖춰야지. 뭐 그러고 살아. 너희 그 북한 애들 붙잡고 그 짓 하면 우리가 일단 이 전장에서 완전히 너희 작살날 정도로 무기 풀고 거기서 안 끝나 우리 뒤끝 있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한 7년 동안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무기들 잔뜩 만들어서 루마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뭐 핀란드 사겠다는 데는 다 풀 거야. 너희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냐? 우선 첫째 벨라루스가 너 튀어나가겠지. 너희가 힘 못 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디 튀어나갈 것 같아? 북코카서스 튀어나가네. 다제스탄, 체첸 이런데. 그 다음에 어디 튀어나가? 지금 민주화 시위 열심히 일어나잖아.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튀어나가지. 야, 그쯤 되면은 거기서 끝날 것 같냐? 너희 그저 소치 있는데 저기 아조페 옆에 그 노보스치르스크인가 뭔가 그 항구 있는데 거기 남부러시아 연방 거기 옛날 다 동코사크 땅 아니야. 거기다 튀어나가. 그다음에 그 위에 볼가 공화국도 튀어나가겠네. 그 옆에 타타르 공화국도 튀어나가겠다. 야, 그러다가 너희 그 꼴랑 그 저기 어디야 모스크바랑 저기 페테르부르크가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바디랭귀지와 비공개 메시지로 전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이거 염두에 두십시오. 쟤들 양아치 새끼들이어 갖고요.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최소한 그 아야들 100kg짜리 아야들이 그 해결사에서 그 채무자 붙잡고서 순한 채무자 붙잡고 어깨 딱 잡은 다음에 선생님 행복하게 사셔야죠. 최소한 그 정도 화법이 돼야 알아듣는 애들입니다. 그 수준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안보 보좌관, 조 보좌관님이나 그 밑에 그 부보좌관님, 그런 분들은 이런 그 조폭 화법을 좀 익힌 그런 사람을 좀 보내서 러시아한테 이게 경고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지금 일단 대통령 잘 하셨고 유엔 총회에서 그 정도 경고했으면 일단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은 약간 그 조폭스러운 데가 있어. 그 관상도 그렇고 그 틀거리도 그렇고 또 그 검찰 조직이 약간 그 조폭스러운 조직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갔어요, 워딩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러시아에게 엄청 강력한 경고를 보냈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나라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하고 반인류 사교 체제 북한과 손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안보리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일 벌어지면 우리 한국과 우리 동맹인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예, 잘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죠. 예,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 진짜 살벌한 K 무기를 풀어버리면 러시아는 숨도 못 쉬게 됩니다. 예, 한국은 정말 살벌한 무기의 공급은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다연장, 포탄, 탱크, 장갑차, 전술 차량 해서 전세 확 뒤집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더 무서운 건 중장기적으로 푸틴이 있던 없던 간에 공급할 수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봉인시켜 버릴 수 있는 무기들이죠. 이미 개발돼 있거나 곧 개발 완료되거나 수년 안에 나올 살벌한 무기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미사일 유도, 통신 중계, 감시 정찰을 위한 장기체 공드론 무아브, 그 다음에 사거리 200km 이상 나오는 신형 천무 400mm 구경으로 나가는 유도 로켓, 또 그거의 앞대가리에 달은 EMP탄, 그거의 앞대가리에 달은 활강탄, 그래서 그건 뭐 300km까지 총연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무2에서 파생시킨 대함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초음속 지대함 함대함 미사일, 155mm K9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60km 로켓 보조 추진탄, 이거 가격 싸면은 살벌한 겁니다. K21에서 발사되는 한국형 중거리 공대지, 이게 사거리 800에서 1600km 나갑니다. K21에서 발사되는 한국형 중거리 공대함, 예, 이거 사거리 500km 갑니다. 예, 그 다음에 K21에서 발사되는 세계 최초의 중거리 고체 연료 덕티드 램젯 초음속 공대함, 네,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네, 러시아는 궁지에 몰리는 거죠.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지아 전선에서 10km만 더 남진하면 하이마스 227mm로 동서 육로 보급 코스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40km 앞으로 더 남진하면 동서 육로 보급 코스가 155mm 포탄에서 완전히 작살납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에 대한 공격을 격화하고 있죠. 예, 궁지에 몰린 악마는 발악하기 마련이죠. 핵무기를 터뜨리지는 못하더라도 별의별 흉측한 짓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러시아를 맹공격하여 엄중 경고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깡패 양아치는 오직 살벌한 메시지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개적 경고뿐만 아니라 비공개적 메시지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더 무섭게 경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푸틴, 네가 북한 가지고 장난치면 우리는 동유럽에 괴물을 풀어버릴 거야. 너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가 제거되더라도 러시아는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러시아한테 할 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